유엔 총회 기조연설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 12.3 내란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빨리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북측 이제 인사를 향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 라고 한 대목에서는 이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유엔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게 우리 대통령 유엔 가서 연설하는 거 그거 보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유엔이 2차 세계대전 네. 마무리할 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그 국가 연합 기구죠. 그래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같이 회원국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 때 같이 동시 가입을 했죠.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어서 그렇지. 아무튼 이제 북한 대표도 거기 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내용 중에 이제 민주주의 얘기는 이번에 당연히 할 걸로 예상이 됐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 때 좀 그 점수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지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계엄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 이런 거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네. 하는 건데 친이 쿠데타 그걸 하는 걸 보고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그걸 막은 걸 보고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회복력은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왔지만 직접 미국이나 유럽 쪽의 학자들하고 이렇게 교유하신 우리 국내 정치학자들의 전언이에요. 최근에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은 대단한 것 같다고, 민주주의. 근데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 꼭 되묻는데요. 근데 미국은 지금 괜찮습니까? 그게 찔리겠네요. 근데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됐고, 그냥 한국은 민주주의 대단한 것 같다. 아무튼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장면이었고요. 네. 흐뭇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데 전 다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다 좀 감동적이고, 되게 여러 사람의 지혜들이 모인 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저는 어쨌든 다자주의적 협력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유엔의 사실은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저는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게 전 세계인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순서가 쭉 어떻게 됐냐면 민주주의, 그다음에 평화의 문제, 네. 그다음에 AI 문제를 이야기를 긴 시간을 하셨는데 그 AI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AI. 그게 또 혹은 속박하는 것 말고 네. 사람들을 좀 더 해방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의 AI의 의미를 규정을 하셨고 그다음 기후위기, 네. 그다음 빈곤과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자. 정반대의 위치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연설하면서 굉장히 유엔을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게다가 이니셔티브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유엔 80주년에서 유엔 80 이니셔티브라고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엔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자. 네. 그리고 유엔이 세계의 조정 능력들을 지금 많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80년 된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싸그리 밟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뭐 한 일이냐.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대신에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빛났다. 네. 트럼프와 오히려 비교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신문 일면들에 가장 많이 난 게 END 이니셔티브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 END는 E 교류, N 관계 정상화, D 비핵화 이렇게 영어 앞글자를 따와가지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신문들이 오늘 아침에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 비핵화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 교류 먼저 하고 관계 정상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자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게 우선순위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제 다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뭐 가치의 우선순위는 없다 하더라도 네. 실행이나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핵화를 전면에 걸었을 때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게 뭐냐면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북한하고 네. 북쪽하고 핵만 포기해라라고 하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정 정도 입장을 같이 하는 우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협상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해줄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면에 목표로서 수정할 수는 없지만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제일 선제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 비핵화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한반도의 지형이 사실은 달라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상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북미 협상이 사실은 풀리는 게 어쨌든 중요한 상황인데, 네. 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양쪽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실함이 있고 네.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자기 위치를 강고히 하면서 노벨 평화상이나 등등에 대한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아도 협상의 여지들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순서를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완이 아닐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ND로 네. 표현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국내 보수 언론하고 이제 국민의힘 네. 이쪽에서는 그럼 비핵화 포기한 거냐?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통일이라는 게 이제 한반도 통일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통일이 목표가 아니고 과정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분단 상태인데 통일하자. 어떻게 당장?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을 향해서 이제 그 나아가는 통일은 과정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뭐 핵 실험하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그게 물론 북한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이 사태를 여기까지 방치한 미국의 책임도 그 못지않게 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필요 없어. 우린 비핵화 아니면 너희하고 대화 안 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END,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순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어떤 교류를 통해서 정상화하고 지금 비정상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이 한반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또 트럼프도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자 맞아요. 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굉장히 낭만적인 구호에 불과했듯이 네. 북한 비핵화해야지.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어쩌라고. 뭐 당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네. 이제 보수 쪽하고 이 분단 기득권 세력의 속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악마로 만들어 놔야 여기서 좀 이 기득권 세력이 계속 자기들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해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할 텐데 이 순서에 따라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그런 공격 때문인지 순서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이 순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국민의힘 반응이 이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이제 연설을 가지고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END 이니셔티브의 END를 everything 다 퍼주고 N 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D die 한반도 파면을 불러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이게 좀 어떻게 말장난이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제 북한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결국 그걸로 핵 개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남북 간의 적화 통일 없애고 평화 통일 쪽으로 선회한 최초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72년에 북한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해요. 그때 통일 3원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그래서 첫째 자주 통일.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다음에 평화 통일. 무력 침공 이런 거 서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네. 또 세 번째가 민족 대단결 이런 건데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시험 문제 꼭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 넣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어요. 보수 정권 때 이런 것들을 다 해왔네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동시가입 언제 했어요? 노태우 때 한 겁니다. 우리 소련하고 수교 언제 했어요? 노태우 때 했어요. 중국하고 수교는 언제 했죠? 노태우 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뭐 임동원 외교안보 수석은 햇볕 정책이 사실은 그 노태우 정부에서 한 거를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있어요. 1994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서 햇볕 정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게 뿌리가 박정희, 노태우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 장동혁 대표 그 얘기를 저도 이렇게 보고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참 진짜 무식하다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구만. 공부를 좀 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좌파 대북 정책이라니. 네. 세상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무슨 정당 대표를 하는 막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지금 하는 거. 펜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무식하다 정도로 그걸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원색적으로 나오시니까. 근데 게다가 그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네. 쓰레기 폭탄 이런 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북측에서 보내가지고. 네. 그래서 양쪽에 막 확성기 틀어가지고 네.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감들을 느끼고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았던 게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지 않고 윤 어게인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치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힘을 어느 정도 실어주고 네.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나마 국민적인 동의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책임성,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으로도 너무 지금 유튜브 말장난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이거 END 보고 저는 빵 터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저는 지금도 긴장하고 있는 게 원래 END를 네. 누군가가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영어가 길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뭔지. 예. 네, 그럼요. exchange normalization인가요? 네. denuclearization. 맞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 우리를 대표해서 결국은 저는 성희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끝낸다. 뭐 이제 세 글자를 합치면 뭐 그런 건데 이제 한반도의 좀 긴장 이런 걸 좀 이제 마무리하고 평화 쪽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뭐 이로써 뭐 우리 통일은 끝났다 이렇게까지 뭐 무리한 해석을 누가 했던데 비핵화는 이제 끝났다. 뭐 이거 안철수 의원이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이분도 공부를 좀 하시지. 이게 지금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싶고요.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의 뿌리가 분단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북이 분단돼 있으니까 남쪽에서 저 북한에 지금 우리가 전쟁도 했고 하니까 우리 기득권 세력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 체제 수호가 중요해. 그래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 몰아서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군 생활 해본 남성들은 아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비겁한지 말도 못해요. 네. 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잃을 게 많아요. 실제로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가 돼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요. 재산 해외로 다 빼돌릴 겁니다.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진짜 그 못된 계보로 지금까지는 나무 못 주고 있는 거죠. 개봉. 원색적인 표현 드디어 나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성인데 제가 공감 못하는 이야기를 하실까 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이 됐던 게 북한이 이번에 유엔 총회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김정은 북한 이제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유화적인 이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물밑 교섭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내용에서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어쨌든 트럼프의 손짓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포기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한 기싸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은 계속 북한이 저렇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 트럼프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과연 뭐 판문점이나 어디에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전망들이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치 분석할 때 거꾸로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아무 얘기 안 했죠. 지금 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구수한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에 유기농 현미로 만든 현미숨 누룽지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전복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서 총 12미가 34,900원, 대 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쪽으로 이제 잘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뭐죠?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한반도 문제, 북한하고 뭐 한반도에서 중요한 뭐 비핵화 관련한 점진적인 협상 결과 내놓으면 노벨 평화상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그걸 정확히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페이스메이커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실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네.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뭔가 진행되고 있다.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긴장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상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발언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온갖 나올 수 추측들. 있는 그러니까 뭐지 부정적으로 튕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좀 예상 외에 그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네. 뭔가 되겠지. 빨리. 양쪽에서 저렇게 원하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배제하지만 저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으니까 금방 무엇인가 되겠지. 되겠지.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외교는 보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득점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네. 실점하지 않고 감점 당하지 않는 게 더 그런 관리가 이건 나라 전체의 안보와 평화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은 물론 갖고 있대. 어떠한 여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원래 안 될 거였는데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에이펙 그 자체의 성공,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의제들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중심을 좀 맞추어야지. 네.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나 이 의제가 너무 크게 좀 부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11월 달에 지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형편없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기대감을 갖지 말자.
묘한 기대감들이 지금 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더 전제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물밑으로는 노력을 하되 열심히 해야죠. 네. 예. 네, 백조가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지만 밑에서 갈퀴질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밖으로 비칠 때는 우아한 백조처럼 보여야 되지만 물 밑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굉장히 강팀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신뢰를 해주셔도 되고요. 다행인 게 우리도 사실 북한 그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했고 북한 핵실험 이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또 산전수전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방코 델타시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됐다 깨지는 것도 봤고 네. 하노이 노딜도 봤고 네. 그래서 우리도 웬만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까 장모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뭔가 트럼프가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친 비관은 그렇죠.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나친 차분하게. 기관도 안 되고 네. 지나친 차분하게 희망도 했고요. 아니고 네. 차분하게 가자.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조건이 좋은 게 나중에 어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정기조사를 발표했는데 네. 어제 그제 이렇게 1000샘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파트 유엔 총회도 있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 했었는데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압박 수위가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전문직들 비자 뭐 갑자기 100배 올리려고 물론 전 세계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3,500억 그 투자에 대해 가지고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네, 이렇게 달라고 압박을 하고 하고. 있고 자, 이러한 통상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론 표현상에 약간 좀 바이어스가 붙을 수는 있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협상해야 된다가 61%,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조속히 합의해야 된다가 25.5%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시진핑이 에이펙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 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29.0%.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근데 저는 그 세대별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좀 혐오의 정서가 20대가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 보니까 20대에서도 유연하게 잘 해야 된다가 43.4%가 나오고 좀 거리 두자 이게 4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겠지만 미국 그래도 너무하네. 이 부분이 저는 이재명 있다. 정부가 네. 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좀 참고하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외교가 특히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거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에이펙이 될 것 같아요. 경주에서 열리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